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저 이제 일 끝나서 지금 집으로 갈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고 병원으로 좀 올 수 있겠니?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병원이라니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면 다 얘기해 줄게. 얼른 오너라. 저는 남편과 아들 앞에서 다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퀵으로 반찬 보내달라 하던 이야기, 반찬 좀 더 만들어서 사돈한테 보내달라던 이야기, 사돈네는 김장을 안 해봐서 못한다며, 이왕 하는 김장이라면 많이 해서 며느리 가져다 주라는 이야기, 아들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막 흔들리더군요. 저는 이어서 계속 말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이번엔 내가 직접 가져다 준다 했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어. 며느리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지. 결국 8층까지 김치통 들고 올라갔단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다시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더니 은수가 말했지. 손님하고 중요한 얘기 중이라며 김치만 두고 내려가 달라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다가 내려가겠다 했지. 그런데 며느리는 계단을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편하지 않냐 말하더구나.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그랬다고요? 그래,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설거지도 안 한 반찬통을 한가득 주더구나. 다음에 더 해달라며. 결국 나는 반찬통을 한가득 들고 문을 나셨어.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제대로 못 잡고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단다. 그때의 통증이 다시 등줄기를 훑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떨어진 핸드폰을 붙잡고 전화를 걸었다. 은수에게 여러 번 걸었다. 그런데 받질 않더구나. 다행히 5층 주민이 나와서 구급차를 불러줬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야. 갈비뼈와 골반 골절이었다. 아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숨이 길었습니다.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그런데 걱정할까봐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은수에게 전화가 오더구나. 은수에게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지. 그러자 은수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더구나. 요즘 야근하느라 바쁘다고. 아마 내가 다쳤다고 하면 걱정할 거라고. 나중에 병원에 들를 테니까
푹 쉬라고 했다.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은수가 엄마한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가장 아팠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뒤 사진을 받았다. 너랑 은수, 사돈 식구들이 여행 간 사진이었어. 아들의 눈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다. 예전에 찍은 거라고. 그런데 그 사진 속 옷이 내가 얼마 전 너에게 사준 옷이었어. 전에 반찬 퀵으로 보낼 때 함께 보낸 옷이었다.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너한테 병원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던 게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알면 여행을 못 가게 될까봐 그런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실을 숨기다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 나한테 왜 다 말 안 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번 며느리랑 사돈 편 만들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이렇게 아파 누워 있는데 아들인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아내 말만 철석같이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그동안 엄마가 반찬해서 보내주신 거 전혀 몰랐어요. 은수가 자기가 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반찬에서 엄마 손맛이 나서 엄마가 해주신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가끔 엄마 집에 가서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워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할 수 없었죠. 심지어 은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자주 찾아가서 엄마와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여행 간 것도 엄마가 아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는데 은수가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엄마도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고. 제가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미리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참았던 것 같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은수와 결혼 후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둘 다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죠? 통장 관리를 은수에게 맡겼는데 생활비로 돈이 없다며 제 용돈도 줄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는 못 보던 핸드백, 구두, 옷들이 넘쳐났어요. 모두 값 비싼 명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적금 통장까지 깼더라고요. 그 일로 몇 번 다퉜어요.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런 은수의 사치는 여전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생일에 은수한테 가방 받으신 거 있어요? 아들이 순간 무언가 생각난 듯 저에게 물었어요. 가방? 아니, 은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 역시 그랬구나.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네요. 한 번은 집에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은수에게 또 화를 냈는데 엄마 생신에 선물로 드릴 거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물으니까 사면서 장모님 것도 좀 샀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들 드리는 거니까 알겠다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와 남편은 아들의 말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행도 은수가 저한테 말 없이 예약했어요. 비싼 항공권, 숙소까지 취소하자고 했는데 이미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결혼이니? 어떻게 너한테까지 그럴 수 있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하려고? 은수랑 이혼해야죠. 이혼. 정말 괜찮겠니? 저한테도 모자라서 엄마한테까지 그런 일을 벌였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은수나 장모님에게 연락 오면 빠짐없이 녹음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도 옆에서 엄마 잘 챙기마. 얼마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시킨 대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밝았고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돈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상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카페 하려는데요. 가족끼리인데 그 상가 좀 쓰면 안 될까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월세는 받지 마시고요. 잘 되면 그때부터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피처럼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어머,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 가족끼리 정이 있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가족이라도 그건 곤란합니다. 사돈은 제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돈과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돈 상가 무상료 구라고 입력했습니다. 며칠 뒤 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투는 상냥한 듯 보이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제 동생한테 상가 안 빌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 어머님, 그러시면 엄마가 상처받아요.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은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 월세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저희 빌려주시는 게 낫죠.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며느리 상가 압박이. 그 후로도 연락이 몇 번 더 왔습니다. 사돈의 어조는 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카페 자리 잡으면 월세 드린다니까. 그동안은 무상으로 좀 써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대 이름, 파일명에 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시간 되면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네. 엄마 안 그래도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또 무슨 얘기를 꺼낼지 두려웠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장한 모든 녹음 파일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의 목소리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정말 치가 떨려요. 저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더 얘기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니? 네. 엄마. 사실 은수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실이야? 예전부터 수상해서 계속 알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은수가 차에 가방을 놓고 왔다며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은수에게 차키를 받아서 차 문을 열었는데 차 시트에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넥타이 핀이었어요. 제 건 아니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은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아들은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차에서 남자와 키스를 하고 모텔까지 들어간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집까지 남자를 들이더군요. 당장이라도 은수를 불러 묻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파일을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집에 김치를 갖다 주던 날,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그때도 저를 매몰차게 쫓아내던 게 그 이유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치 가져다 준 날도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었단다. 아들은 제 말에 떨리는 손으로 벽을 쿵 치며 말했습니다. 하. 그 여자 정말 역겹네요. 이제 어쩔 셈이냐? 그동안 불륜 증거들 모으고 있었어요. 오늘 엄마가 준 파일까지 모두 받았으니 이제 끝내야죠.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은수를 앉혔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은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네가 벌인 짓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명품 사고 사치 부리는 것까지는 참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그동안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벌였더라.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불륜 증거들과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은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한 거야? 그래, 그동안 네가 남자 만난 증거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너랑 장모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동안 반찬도 다 엄마가 보내주신 거라면서. 장모님도 전화해서 엄마한테 김장하라고 시켰다며. 은수는 아들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어요. 아니 그깟 반찬이 뭐 대수야? 그리고 김장은 어차피 하실 거 우리 것도 좀 해주면 좋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김치라고 유난이야. 내가 돈 들이면 되잖아. 아들은 분노하며 말했어요.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건 왜 말 안 한 거야? 엄마 다친 걸 알면서 너는 여행에서 즐거웠니? 정말 끔찍하다, 너란 여자.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끝내. 은수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 못 끝내. 그 남자는 어차피 헤어질 거였어. 잠깐 재미 좀 본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잖아. 사과도 드릴게. 아들은 은수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줄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짐 싸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문 열어요. 정순자 씨 나와요. 사돈이었습니다. 은수도 있었습니다. 장인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은수는 울상으로 뒤에 서 있었고 장인은 눈살을 찌푸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 딸 인생 망쳤잖아요.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이혼을 요구해요. 그깟 반찬 김치 좀 해줬다고 생색입니까? 아니면 상가 좀 빌려달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거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김장 김치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며느리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납니까? 며느리가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깟 김장이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는 게 어렵나요? 제가 돈 들이면 되잖아요. 그깟 김장이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김치 들고 8층까지 걸어 올라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건 사돈 부주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상가 빌려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분하셨습니까? 안 빌리면 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신 좀 차리시오. 내 아내가 다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들은 여행 갔다면서요? 이제 다 알아요. 사돈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하시오.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우릴 뭘로 보는 거요?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온 겁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딸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십시오. 외간 남자랑 불륜이나 저지르고 딸이나 부모나 염치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 말에 사돈 식구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헤어진다잖아요. 맨날 사위가 야근하고 늦게 오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만들 하세요. 얼른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앞으로 내 변호사랑 얘기해. 한 번 더 우리 집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사돈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딸을 잡아 끌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은 깊은 한숨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법은 정의로웠습니다. 며느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깨뜨렸다고 보기에 아들의 승소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한 날 아들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네. 참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집 정리할 거예요. 다시 들어와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배고프겠다. 엄마가 너 좋아하는 국 끓여놨으니까 같이 밥 먹자. 그리고 형이랑 내 형수도 미국에서 오고 있단다. 아마 지금쯤 공항에 내려서 집으로 올 것 같다. 곧이어 첫째와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둘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고마워, 형.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해 겨울, 김장철이 또 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같이 할게요. 됐다. 너는 손 시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엄마랑 같이 해야죠.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섞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김치 제가 버무렸어요. 조금 짤 수도 있어요. 괜찮다. 짜면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되지. 식탁 위에 김치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조금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 말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이제는 말할 줄 아는 용기도 배웠다. 늙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김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눈물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김치처럼 익을수록 맛이 납니다. 너무 참지 마세요. 너무 늦지도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